여러분은 혹시 고양이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밥을 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가족일까요? 겉으로는 무심해 보이지만 사실 고양이는 집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언제 일어나는지, 일어나면 바로 화장실을 가서, 그리고 화장실에 얼마나 있는지, 언제 기분이 좋은지, 심지어 집사가 아픈 순간까지도 알 수 있죠. 오늘은 고양이가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이 집사와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깊은 메시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이가 집사를 싫어할 때의 태도. 가장 흔한 것은 도망치는 행동입니다. 집사가 다가가자마자 침대 밑으로 들어가거나 옷장 속으로 숨어버리는 모습. 귀는 뒤로 젖혀져 있고 꼬리는 낮게 깔리거나 부풀어 있습니다. 몸은 뻣뻣하고 눈은 크게 뜬 채로 집사를 바라보지 않으려 합니다. 서울의 한 집사는 청소기를 자주 사용했는데 그 소리 때문에 고양이가 늘 침대 밑으로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낮고 큰 소리가 고양이에게 심각한 불안을 준다는 점이었죠. 실제로 교토대학교 연구팀은 가정 내 소음이 고양이의 코르티솔 수치를 평균 30% 이상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집은 어린아이가 고양이를 너무 자주 안아 올리고 귀찮게 하자 고양이가 점점 아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고양이는 무조건 숨어버리기보다는 아이가 없는 공간을 찾아 거리를 두었죠. 아이에게는 고양이가 날 싫어한다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사실 고양이는 지나친 접촉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대구의 한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늘 큰 소리로 고양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반응하던 고양이가 점점 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방에 들어오면 곧장 도망가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낮은 톤의 큰 목소리는 고양이에게 위협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신뢰를 잃게 만드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양이가 싫어하는 것과는 달리 무관심한 태도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굳이 숨어버리지는 않지만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고 거리를 두는 행동이죠. 인천의 한 직장인은 입양 초기 고양이가 늘 복도 끝에서 자신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고 멀리서 시선만 두는 모습. 처음에는 정말 나를 싫어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고양이는 경계를 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산의 또 다른 집에서는 아이들이 고양이를 지나치게 안아 올리자 고양이가 점점 아이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조용히 책을 보거나 간식을 들고 있으면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이 무관심은 집사를 특별히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신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다묘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대전의 한 집에서는 두 마리 고양이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늘 집사를 따라다녔지만 다른 한 마리는 무심히 창가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 고양이도 조금씩 다가와 같은 침대에 눕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관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신뢰와 시간이 더해지면 친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양이가 집사를 좋아할 때의 태도. 반대로 고양이가 집사를 정말 좋아할 때는 행동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집사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오고 부엌에서 물을 마시면 발소리가 졸졸 뒤따릅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고양이가 옆에 와 몸을 붙이고 쓰다듬으면 골골거리며 눈을 감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생은 시험 기간 동안 늘 늦게까지 앉아 있었는데 고양이가 책상 위에서 자신을 바라보다가 졸음을 참으며 끝까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을 넘어 집사의 상태를 지켜보는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이런 순간에 꾹꾹이를 하기도 합니다. 가슴 위에 올라와 작은 발로 천천히 눌러주는 행동. 이것은 새끼 시절 어미 젖을 먹으며 본능적으로 하던 행동이 남아있는 것으로 집사를 어머니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국 서식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는 단 2주 만에 집사의 생활 패턴을 완벽히 파악한다고 합니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심지어 언제 기분이 좋은지까지 감지합니다. 따라서 집사가 누우면 가슴 위에 올라와 호흡을 확인하는 행동은 애교가 아니라 돌봄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제 과학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고양이의 후각은 인간보다 14배 뛰어나며 약 8천만 개의 후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약 500만 개에 불과합니다. 이 덕분에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의 냄새, 혈당이 떨어졌을 때의 체취, 감기에 걸렸을 때의 미묘한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청각은 더욱 놀랍습니다. 사람은 20Hz에서 2만 Hz까지만 들을 수 있지만 고양이는 무려 6만 5천 Hz까지 감지합니다. 일본 동물행동학 연구소에서 200마리의 고양이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무려 89%의 고양이가 주인이 잠든 후에도 최소 2시간 이상 집안을 순찰했다고 합니다. 마치 야간 경비원처럼 현관, 거실, 부엌을 차례로 돌며 소리를 확인한 것입니다. 미국 퍼듀 대학의 연구에서는 고양이가 0.2도의 체온 변화까지 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집사가 감기에 걸려 체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고양이는 이를 눈치챕니다. 심지어 심장 박동까지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가슴 위에 올라와 앉는 행동은 집사의 심장 리듬을 확인하며 안정을 얻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됩니다. 대구의 한 할머니는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혈당이 떨어질 때마다 고양이가 곁에 와 울며 깨웠습니다. 병원에서도 고양이가 보호자의 혈당 변화를 감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의 한 어머니는 수험생 아들이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던 밤마다 고양이가 옆에서 골골거리며 아이를 재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 역시 고양이가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져 공부가 잘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영국의 한 여성은 수면 무호흡증으로 고통받았는데 고양이가 이상한 호흡 패턴을 감지하고 깨워준 덕분에 병원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노인의 혈압이 밤마다 떨어지는 순간마다 고양이가 울며 깨워 큰 위기를 막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본 나고야의 연구팀은 고양이가 간질 발작 전이 뇌파 변화를 감지해 주인을 깨우는 행동을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고양이의 태도는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사는 어떻게 고양이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첫째, 먹이와 간식을 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곧 생존이고 먹이를 주는 존재는 신뢰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높은 목소리로 말걸기입니다. 고양이는 높은 톤을 안심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일부러 부드럽고 밝게 말해주세요. 셋째,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친밀의 표현이지만 고양이에게는 도전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는 고양이 키스를 해보세요. 넷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양이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양이가 오히려 다가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고양이를 억지로 안아 올리거나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는 것, 낯선 손님 앞에서 억지로 보여주려는 행동은 모두 고양이에게 불안을 줍니다. 존중받을 때 고양이는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신뢰를 쌓게 됩니다. 결국 고양이와 집사의 관계는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멀어질 때는 거리를 존중하고 다가올 때는 따뜻하게 받아주어야 합니다. 고양이는 단순히 귀여운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집사의 감정과 건강을 함께 나누는 파트너이자 밤마다 당신 곁을 지키는 작은 수호천사입니다. 서울대학교 수면연구센터 조사에서는 고양이와 함께 자는 사람들의 수면 만족도가 73% 더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고양이가 밤새 경계해주기 때문에 인간의 뇌가 안전하다고 인식해 더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고양이가 무심히 거리를 두던 순간, 혹은 무릎 위에 올라와 신뢰를 보여주던 순간,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른 집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양이의 꼬리 움직임과 울음소리에 담긴 언어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